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익성 부평구 의원이 부평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익성 구의원은 29일 부평구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기자회견 현장에는 지지자 200여 명도 함께했습니다. 특히 정유섭 국민의힘 부평갑 당협위원장과 조진영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들도 참석했습니다. 이익성 구의원은 4선 구의원을 지내며 구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 제안을 했지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많이 안타까웠다며 이제는 구청장으로서 좋은 정책을 펼쳐 구민 행복을 담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대로 변치 않고 부평 구정에도 일 잘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무언가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구청장으로서 직접 피부에 와닿는 구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범 전 인천시 의원이 계양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용범 전 시의원은 29일 인천시 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와 제2서운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는데요. 2010년 송영길 국회의원의 교육 특보로 정계에 입문한 이용범 전 시의원은 3선 인천시의원을 지냈습니다. 특히 8대 인천시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제가 시의장 활동하면서 그런 경험을 갖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맞춤형 정책 복지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제가 발로 뛰면서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초의원을 최소 3명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민단체는 어떤 입장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국회 정개특위가 지난 24일 이제 중대선거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최종 합의는 불발이 됐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보시면서 어떤 의견이신지요? 정치개혁과 관련돼서는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통된 의견을 가졌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중대선거구제의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에 이제 3, 4인 선거구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선거법이라든지 정치개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소수정당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론에서 이제 보도되다시피 이제 국민의 힘을 빼고는 원내 국회에 있는 다른 정당들은 다 동의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원칙적으로 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의문이고요. 대신에 만약에 4월 5일까지 이제 임시회의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은 광역시의회에 이제 공이 돌아가는 건데 인천 지역은 민주당이 인천시의회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지역사회에서는 법안이 통과 안 되더라도 인천 지역만은 3, 4인 선거구로 민주당이 당론을 정한 만큼 시의회에서 같이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대선거구 도입과 더불어서 광역의회 선거제 개편이 빠진 정치개혁은 반쪽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이제 정치개혁이 좀 완벽하려면은 비례 의석수를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한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광역의회도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연동형 비례제도 같은 게 도입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뭐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고 있어서 광역 비례라든지 광역 의회에 대한 정치개혁 논의까지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완벽한 정치개혁 논의는 아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대체적인 평가여서 좀 절반의 정치개혁 논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정치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은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 정치권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인천 정치권에서는 또 의견이 좀 갈라지겠죠.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의 어떤 그 소수 정당들은 이제 정치개혁이나 중대선거구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국민의힘이 당론 차원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같이 이제 의견 충돌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법안이 안 된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의회 대부분 의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이라든지 지금 정의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가 의견을 같이 모은다고 하면은 인천 지역에서부터 정치개혁이라든지 중대선거구제 같은 거를 도입하는 전국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에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들 시민사회에서는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네, 지역의 새 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민들이 바라는 주요 공약을 짚어보는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순서입니다. 네, 부천 지역 마지막 순서로 오늘은 부천동과 심곡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과거 원미동 일부와 역곡동, 춘희 도당동이 합해진 현재의 부천동. 역곡 춘희동을 중심으로는 역세권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원도심에서는 슬럼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낡고 오래된 집들이 늘어선 주택가, 주차 공간은 비좁아 골목마다 차들이 빼곡합니다. 여기가 전부 낙후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신도심이나 이런 데하고는 좀 누릴 수 있는 요건들을 많이 못 누리고 있는 점들이 있어요. 주민 삶의 질을 위해서는 기존의 부천 문화둘레길과 연계해 문화거리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동네 곳곳에 방치된 공원은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커 주민들이 마음 놓고 여가를 즐길 형편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지금 그다지 빨리 된다고 지금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도당동 같은 경우도 공원이 지금 그런 부분들이라도 빨리빨리 세심하게 살펴서 빨리 진행을 좀 시키십사 하는 말입니다. 부천동과 인접한 심곡동도 고민은 비슷합니다. 심곡동은 주민 참여와 대화를 통해 침체된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을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광역동 시행 이후 주민 사이 소통이 더 중요해졌다는 입장입니다. 광역동 이후에 그 주민의 관점과 주민 마을 활동에 주체들에게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대화의 장,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이 오가는 부천역 북부광장 등 번화가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역 주변을 중심으로 한 거리 흡연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걱정이 큽니다. 마루광장에 워낙 많은 분들이 모이는데 대합실 형태의 흡연실 선출로 설치가 돼서 도로 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그 공기를 좀 신선하게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세부적인 의견도 있었고요. 또 부천역 주변의 주차장 조성 등도 주요 희망 공약으로 꼽혔습니다. 부천의 대표 옛 동네인 부천동과 심곡동. 선거 때마다 원도심 활성화가 이 지역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먼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29일 0시 기준 18,826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인천의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15일 31,21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10,000명에서 20,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10명이고 누적 사망자 수는 982명입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63.1%, 감염병 전담 병상 가동률은 33.9%입니다. 경기 지역도 29일 0시 기준 88,702명이 신규 확진됐고 지난 16일 181,99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에 지난 24일부터 닷새 연속 10만 명대 아래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47명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4,147명입니다.
감염병 전담 병상 가동률은 47.9%,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63.7%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청소년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 소송이 잇따랐죠. 그런데 최근 시민단체들이 인천에서의 소송을 취하했다고 합니다. 네, 무슨 이유에서인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효창 기자, 먼저 취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일단 시민단체들이 인천에서 제기한 방역 패스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방역 패스는 접종 증명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을 확인하는 일종의 절차인데요.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를 이달 초 잠정적으로 철회한 상황에서 계속 재판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백신 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과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이 방역 패스 시행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단체를 상대로 방역 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는데요. 정부 역시 이달 초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방역 정책도 변경됐고 잇따른 소송 등을 고려해 방역 패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올해 1월 인천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소송을 최근 취하했습니다. 법원은 소취하 동의서를 바로 내거나 소취하 서면을 받고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이 중단된다고 전했는데요. 인천시 역시 이의 제기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소송도 취하가 됐고 앞으로는 지역 방역을 위한 노력이 더 수반이 돼야 할 듯합니다. 자, 송 기자, 이번엔 인천시 의료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2의료원 유치전이 본격화됐다고 하죠? 네, 현재 제2의료원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는 모두 3곳인데요. 계양구를 비롯해 연수구와 중구입니다. 우선 연수구는 9월 2지구 일원인 선악동 일대를 대상지로 보고 있습니다. 남동구와 미추홀구 주민들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인데요. 추후 지역 내에 있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확정 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중구 역시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국제도시를 앞세우고 있는데요. 공항과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운남동 일대를 대상지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감염병이 전파되는 경우 해외 입국자들의 내륙 진입 차단에 효과적인 점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또 응급시설이 없어 불만인 영종도 주민들에게 제2의료원은 의료 수요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양구인데요. 계양구는 서북부 벨트를 앞세워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와 서운산단, 3기 신도시 등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구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서구 검단에 7만여 세대가 들어올 경우 서북부 인구만 50%를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 인천의료원이 남부 권역에 있다면 서북부 권역에 제2의료원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부 권역 주민들은 인천의료원에 가려면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공공의료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양구는 현재 테크노밸리 부진의 유치와 구청 인근 꽃마루 등을 주요 대상지로 꼽고 있습니다. 또 계양구민 1,200명은 인천시 의회에 공공병원 건립 필요성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인천시의 용역 결과도 나와야 하는 부분이고 지자체별로 내세운 강점들에 대해 인천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효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 북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백년거리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달 말 백년거리 어울림센터 건립 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백년거리 어울림센터는 김포 본동 행정복지센터와 돌봄센터, 도서관과 일자리센터를 갖춘 복합복지센터로 김포시 북변동 옛 김포경찰서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됐던 김포 시민의 날 기념 행사가 올해에는 예정대로 열립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 1일 김포 아트홀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을 여는데요. 이날 행사에서 김포시는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을 축하하고 김포시의 미래 비전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현장 참석 인원은 방역 수칙에 따라 299명으로 제한되고 현장 참석이 어려운 시민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